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핵심 증인 불출석과 또 여야 책임론으로 상임위 곳곳이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밖에서는 개헌 논의에 대한 이견이 맞서면서 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임 원내수석 부대표죠. 안규백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현안들에 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안규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국정감사가 중반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국회 운영이 동시에 또 국방위에도 소속돼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국방위는 참 오래 하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남북이 고위급 접촉 가지면서 대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는 30일로 제안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남북 고위급 개최는 말이죠. 네. 이게 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를 희망하고 네. 천안함과 연평도 폭격 이후에 장기간 극도로 경색된 것을 고려한다면은 남북 관계가 하루아침에 그냥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대화 접촉을 통해서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게 2차 고위급 접촉을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 평가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가 우리 남북 대화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좀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남북 대화란 게 우리만 좋고 또 북은 좋지 않고 또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북에게 손해되고 이런 것은 아마 되지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이 다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와야지만 남북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직 30일에 이 접촉 응하겠다 이런 답변은 아직 보내오지 않고 있는데요.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가 좀 이 관건인데 지금 어제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은 지난 4일에 북한 실세 3인방이 인천을 방문해서 남북이 합의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정부 의지가 강하고 또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북한의 어려움을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꼭 응해 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회담 때도 물론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는 안 했지만은 장기간 대화를 한 것 보면은 내면에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내면에 긍정적 시그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달 들어서 지금 남북 간의 교전이 발생한 것만 4차례 아닙니까? 지난 7일서부터 또 18일, 19일, 어제 또 파주에서 또 총격전이 물론 국지전적인 성격의 그런 총격은 좀 있었다고 하지만요. 이달 들어서 4차례인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분위기가 남북 대화의 분위기를 좀 북한이 지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북한이 아직 회신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 도발을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항상 신비주의와 비밀주의에 쌓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좀 떠보고 최근에 1년에 있었던 대북 무력 전단 있지 않습니까? 무력 전단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무력 시위를 보인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요. 지난 18일에 이어 19일에도 DML,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에서 접근하는 군사적 행위는 한편으로는 긴장감을 고도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계획대로 계획된 행동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을 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또 그러니까 단기적 측면에서는 군사적 앞으로 고위급 회담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DMZ 내에서 대외적으로 이 DMZ 내에서 이렇게 소유가 있는 지역이다, 분쟁이 있는 지역이다. 평화공원은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아마 내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0일 고위급 회담이 중요한데요. 더 이상 남북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지 않도록
정부는 정말로 그 글자 그대로 상황 관리에 예.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 말씀하셨던 중에 25일이죠. 탈북자 단체가 지금 대북전단 살포 강행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태 아닙니까? 예, 예. 여기에 맞서서 북한도 이제는 직접 조준해서 격파 사격하겠다 이렇게 또 위협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대북전단 살포 논란에 대해서 안 의원님은 또 어떤 견해십니까? 대북 전단 살포는 사실 이게 현행법적 위반입니다. 그 공지를 주입해서 벌이는 것이 상당히 그 위험한 발상인데요. 예. 이건 우리 군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경찰이 근본적으로 이걸 제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지할 만한 무슨 법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는 있죠. 지난번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예. 임진각에서 경찰이 그 법적 적용을 들어서 수소폭탄입니까? 수소공기입니까? 수소공교. 네. 예. 그때도 제지를 했습니다. 그 근거를 법적 근거를 들어가지고. 예. 왜냐하면 이게 이게 그 사람들은 그냥 보낼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게 국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제지해야 된다고. 경찰이 좀 제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네요. 네. 예. 그리고 5.24 조치 해제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좀 기본 입장을 좀 더 정향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안 의원께서? 그렇습니다. 2010년도 5.24 조치는 저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대신에 네. 지금 당장 해제를 위한 북한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한반도에 예. 우리가 정말 우리 한반도에 진정한 그 대화를 원한다면은 네. 5.24 해제는 별도로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논의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예. 그래야만 어떤 제2차에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고차원적인 방향에서 남북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낮은 수준이라도 북한의 사과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수준 정도의 사과.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던 것은 이 5.24 조치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부여하고 낮은 수준의 선언으로서 부여하고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차원 한 차원 높은 논의 구조를 갖는 것이 저는 옳다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대북 정책을 보면은 예. 좌충우돌 비밀주의에 저는 좀 가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런가 하니 지난 13일 날 대통령께서는 5.24 조치 등을 해제하기 위해서 언급을 했죠. 예. 대화를 풀어가자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그 오랜만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네. 상당히 저희들 또 높이 평가를 했는데 네. 정작 남북 관계의 주모부처인 통일부는 네. 손 조치 후 해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어요. 예. 이걸 보면은 대통령 말씀과 주모부처인 통일부 말이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좌충우돌의 비밀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예. 그간에 우를 범하지 않고 예. 보다 좀 정부가 예. 그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형성한다면 네. 결국 북한 쪽에서도 북한도 책임 있는 그런 행동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전국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 예. 개헌 논의 지금 당청가는 물론이고 여당 내소조차 이견이 맞서 있는 형국이고요. 예. 이런 개헌 논의를 둘러싼 정부 여당의 불협화음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 예견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청와대에서는 그 불쾌감에 말이에요. 집권여당 네. 대표가 당신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사과를 하고 이런 그 정치 구조가 올바른 정치 구조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이것이 87년에 헌법 체제에서 다시 말해서 재앙적 대통령제의 병폐를 네.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집권당 대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니까 그 다음에 바로 또 말해 사과를 하고 네. 이런 걸 보면은 정말로 이게 바로 개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설문조사해 보니까 230여 명의
넘는 의원들이 네. 개헌의 필요성을 동의를 하고 있고 네. 그만큼 개헌의 공감대 확대가 저는 높게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약 3년 남았다는 이유로 막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네.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논의를 중단할 게 아니고 그동안 그 문제됐던 이런 병폐들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박 대통령의 입장을 바꿔서 국회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박 대통령이 만약에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요. 여당이 개헌 논의 적극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긴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개헌 논의의 주체는 또 누가 돼야 한다고 보세요? 개헌 논의의 주체는 말이에요. 네. 저는 현재 지금 개헌 특위에서 네. 여야가 이끄는 새누리당 김문수 의원이 이끄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예. 저희 당에서 이끄는 정치혁신특위가 있는데요. 예. 저는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네.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하. 네. 왜 그렇습니까? 87년 헌법 개정 당시에 그 당시에는 6.25 선언했다는 민주화의 열망과 민족 권력 구조의 회복을 담기 위한 주 목적의 개정이었고, 네. 하지만 이번 헌법 개정은 말이요, 네.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예. 그동안 헌법에서 지나쳤던 강화됐던 기본권 수호, 예. 국민 통합, 예. 통일 준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저는 같이 진행돼야 된다. 예. 따라서 저희 당의 혁신특위가 이런 폭넓은 의제를 이끌고 가기에는 네. 자칫 보기에는 보역했던 대결 구도로 국민들한테 그칠 수 있고 예. 그 개정안의 내용이 파퓰리즘에서 흐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냐 해서 조심스러운 제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말이죠. 예. 국회와 또 각 정당, 예. 또 헌법학자, 또 사회학자, 사회시민학자 이런 각계 사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네. 논의 구조를 좀 활발하게 진행돼야 예.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당내 정치혁신 실천위원회죠. 예, 이거와 그렇습니다. 별도로 따로 어떤 특이든 TF든 만들어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87년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사회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예. 또 국민 통합이라한테 시대 정신도 있고 말이죠. 예, 안 의원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상. 현재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로 당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당 창당의 모습을 띈 개혁해야 한다. 이 정대철 상임 고문의 말씀이고요. 또 조경태 전 최고위원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당 해체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안 의원께서 이런 주장들, 흐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당에서는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 생각이 있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구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대내적인 여건이고 네. 당을 해체할 만한 수준의 여건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정당은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정당을 표현할 때 연못에 있는 연꽃을 표현합니다. 네. 연꽃은 아주 오물에서 자라죠. 네. 그러나 그 꽃은 정말로 다채롭고 아주 웅기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으되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면은 그 의견으로 나가는 것이 정당인의 자세고 조직인의 자세입니다. 예. 지금 현재 문희상 비대위 체제가 100% 순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균형 감각을 갖고 폭넓게 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폭넓게 정치적 에너지를 지금 승화시켜서 모아가고 있는데 예. 지금 그 모아가고 있는데 그 대열에서 예.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은 저는 옳은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임 원내수석 부대표인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예.